광고는 광고일 뿐이고요. 광고를 바라면은 그 또한 광고입니다. 명심하시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리뷰공장자 퍼니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영상은 바로 저의 애증의 노트북이죠. 레노버 리전 Y540 i7 9750H 모델입니다. 연초에 구매해서 진짜 많은 시리즈를 통해서 리뷰했던 제품이고요.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최종 리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지난 리뷰 영상들의 총정리이기도 하고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실제 구독자님들과 리얼로 무편집의 좌충우돌 여러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결론 내리는 어떻게 보면 사용기입니다. 숨김없이 다 털어내면서 여러분에게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진실을 담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상품 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특히나 고사양 게임을 즐겨 합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다 되는 거를 원했습니다. 솔직히 야, 양심도 없지, 그러려면 200~300만 원짜리 노트북 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아셔야 됩니다. 노트북은 절대 비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돈값을 못하는 것을 그 돈값을 못하는 걸 못 느끼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가성비라는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대기업, 아주 거대 기업들의 브랜드 노트북이 즐비합니다. 그 지뢰밭에서 소비자가 기망하지 않고 스펙에 적혀있는 성능을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뽑아낼 수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행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Y540을 구매를 하고 8개월을 써온 현재 말 그대로 돈값을 제대로 하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은 길어지니까 지난 Y540 파트 1과 파트 2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없는 부분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그러한 더러운 마케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그 부분을 항상 판매자와 유통사의 어떤 브랜드 제품이건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왜 성능이 좋고 돈값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제가 참 좋아하는 디자인 스타일입니다. 군더더기 없을 뿐만 아니라요, LED로 막 도배되어 있지 않고 포트의 구성과 배치, 모니터의 자유로운 각도 설정과 열 배출구, 즉 에어 벤트의 뭐 좌측, 우측, 뒷면 할 거 없이 많은 열 배출구를 갖추고 있는 것,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보드의 경우도 텐키리스, 즉 이 숫자 패드를 뺀 게 아니라 숫자 패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방향키 또한 좁은 공간에 강제적으로 쑤셔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 배열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건감 역시 전통적인 키감 장인인 레노버니만큼 키압은 낮지만 쫀쫀하고 LED 잘 보이는 이중 사출 키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구매가 아닌 실제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구매한 거라서 위 말씀드린 부분이 구매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144Hz의 NTSC 72%, sRGB 100%의 IPS 패널이 적용돼 있습니다. 색 재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아서요, 체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쉽지만,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과 영상 그리고 게이밍을 하는 유저로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색감 이런 부분이 FHD 15인치 패널임을 감안하였을 시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레벨의 컬러리스트나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250니트의 모니터 밝기는요, 좀 불 꺼놓고 영화 보긴 좋으나 야외에서 사용하기는 많이 아쉬운 밝기입니다. 그리고 웹캠은 모니터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모니터를 닫았을 때 본체 전부를 덮어야 하는 디자인 설계로 인해서 로고가 있는 하단 베젤은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설계상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다음은 성능입니다. 성능. 자, 성능 리뷰 앞서 여러분께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전자제품은 스펙, 즉 제품 사양이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고성능의 연산장치가 내장이 된 전자제품들은요, 발열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발열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면요, 오동작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키거나 뭐 느린 연사들 일부러 해서 발열을 해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스펙보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설계적인 결함이 있을 시에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돈값을 못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트북은 모든 거 다 제껴놓고요, 발열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발열 설계라 하면요, 스펙상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하면서요, 다른 회로나 장치들의 데미지를 주지 않는 적정 온도 이하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치를 최대한 85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은 여름에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냉방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내부 온도가 90도를 쉽게 웃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트북 수명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키보드에 전해지는 이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아랫목처럼 뜨끈뜨끈한 이 바닥면, 매우 불편하죠. 고성능이라고 자신있게 온갖 수식어 남발하며 광고하는 이런 제품이라면 더욱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올 수 없는 고성능, 언제 어디서든 차세대, 강력한 초고속, 이러한 TV 광고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허위 광고로 걸릴 수 있는 문구들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즐비해 있는 게 바로 이 노트북 시장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레노버 Y540의 발열은 어떨까요? 구매하시고 별다른 노트북 발열을 낮추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신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위에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발열 설계의 노트북으로서는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에 따라서 90도 이상이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Y540은 현재까지 치트키가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중에 서멀 제도포와 언더볼팅,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런 열 전도 효율을 올리고 전압을 다이어트하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은 90도가 시도 때도 없이 넘나들며 이렇게 불안하던 제품이 80 초반대로 안정화가 되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모든 설정을 저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CPU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별도 추가적인 발열 해소를 도와주는 액세서리 같은 걸 조합을 하면은 쾌적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 레노버 Y540 시리즈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 이전 영상들을 보지 못하시고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제 채널에 Y540 시리즈를 정주행을 하시고 그러한 세팅들을 적용을 하시면은 보다 안정적인 온도와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여러분께는 절대 추천드릴 수가 없는 전도성 서멀이 있습니다. 전도성 서멀을 제도포도 하였습니다. 자, 액체 서멀이죠. 액체. 흐르는 액체 서멀. 메인보드에 이렇게 쪼르륵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아주 위험하고 한순간에 제 노트북이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서멀 그리즈입니다. 다 닦아내겠다. 오늘 이거 실패. 생방의 묘미구만. 그런 상태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상 AS뿐만 아니라 유상으로도 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보이나요? 70도가 안 넘어요. 지금 이쪽 컴바인드에선 더 낮아요. 자, 피크 찍어도 지금 71도.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온도 하락을 가져왔고요. 또 CPU 한계점까지의 성능을 뽑아 주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정숙한 소음과 본체에 전해지는 그 뜨끈한 열기도 전에 비해서 체감 하락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정말 라이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00만원대 노트북인가 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 만족, 포트 구성 만족, 배치 만족, 확장성 만족, 키보드 만족, 그리고 색 재현율 만족, 성능 만족, 그리고 발열 만족. 어때요 여러분? 광고보다 더 광고같이 깔끔하게 장점만 쭉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이제 단점만 들으실 시간입니다. 새로운 챕터예요. 단점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만 듣고 벌써 구매하러 가실 겁니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점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단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단점이 나에게 치명적인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광탈입니다. 광탈. 게이밍 노트북이라 그런지 전력 소모가 큰 건 알지만 솔직히 어댑터 없이 어디 휴대하고 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기껏해 1시간, 2시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PD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벽돌만한 어댑터를 가방에 휴대를 하고 다녀야 돼요. 벽돌 포함 약 3kg? 그 정도 조금 안 되는 무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시점에 와이어40 i7 9750H 기본 구성 모델의 가격은 약 110만원대였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 약 20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자, 여기에 제가 구성한 것처럼 램 추가에다가 이것저것 내품 확장을 하면 못해도 또 2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현재 150만원대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이제 가성비 노트북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 단점은 제 기준에서요, 모든 위에 있는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을 다 씹어먹는 상식 이하의 단점입니다. 바로 명백히 의도된 잘못된 상술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상도에 맞는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네이버나 다나와에서 Y540을 검색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9세대이고 제가 사용하는 것과 중요 부품은 모두 같은 스펙이죠. 가격이 제가 구매했던 때보다 2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단점, 가격이 인상된 거, 그걸 단점으로 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클릭해서 실제 구매몰로 가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10세대 10750H로 업그레이드라고 표기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분명 Y540 i7 9750, 즉 9세대의 인텔 CPU 모델을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10세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판매 중이고요. 2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있고, 제품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진 리전 5i 그와 동일한 디자인 폼팩터로 바뀌어서 출고가 됩니다. 외형을 바꾼 거죠. 보드 디자인도 그렇고요. 구매를 위해서 클릭한 최근에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사야 됩니다. 제가 이런 CPU라든지 IT 정보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면은 업그레이드구나, 좋네, 신제품이고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했을 거예요.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앞서 말씀드린 거 한번 짚고 갈게요. 저는요, 전자제품은 스펙, 즉 제품 사양이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성능의 연산장치가 내장이 된 전자제품들은요, 발열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최신 인텔 CPU 세대는 10세대 코멘 레이크가 맞습니다. 10세대 인텔 CPU는 발열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성능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싼데 체감이 되지 않는 성능적인 향상만 있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SSD를 256GB에서 512로 이렇게 돈을 더 주고 교체를 했는데, 삼성 SSD에서 클레브 단종 SSD로 바뀐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20만원이 더 올랐네요? 저는 이런 제품을 절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Y540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리뷰와 좋은 평점을 지난 1년간 이렇게 열심히 쌓아온 상품 페이지에서 썸네일과 중요 키워드들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10세대 CPU로 변경을 하고 폼팩터까지 변경된 제품을 그 동일한 페이지에서 판매를 한다? 그 높은 트래픽을 활용을 해서 모두가 욕하는 10세대 CPU를 넣은 제품을 판매를 한다? 이건 아예 새로운 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그 전 페이지는 종료해야 되는 거,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첫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매 전에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시국에 현 시점에 이런 판매 행태를 보이는 걸 추천한다?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럴 거면 바로 유튜브 접습니다. 마케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제가 정상적으로 파시는 분의 페이지를 못 봤나요? 있으시다면 제발 제보 주시고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540이 진짜 많이 팔리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라고 안내를 하면서 많이 판매하고 계신가요? 이건 누구를 딱 지정해서 문제가 쏠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예요. 자, 여러분, Y540이 좋다고 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물론 제 지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몇 달이나 지난 영상을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과연 현 시점에서도 동일한 스펙일까요?
몇 달 전에 광고 영상을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렵니까? 레노버 리전 Y540, i7 9750 최종 한 줄 평가입니다. 자, 2020년 9월 현재 Y540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마케팅 하는 제품은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자, 노트북 리뷰 등을 통해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 노트북 리뷰어가 아닙니다. 테크 리뷰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이에 파고들어서 공부할 자신도 없고요. 단지 제가 쓰는 제품을 진솔하게 리뷰를 하고 가감없이 제 의견을 던지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리뷰 태도는 계속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과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광고일 뿐이고요. 광고를 바라고 하는 행동과 말은 광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광고 영상을 즐겨 봅니다. 저는 그 광고 영상에서 선택적으로 제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영상을 보시거나 여러 정보 글들을 보시고 선택적으로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퍼니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